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장혜정입니다. 지난 7일에는 지역 청년들의 교류와 성장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청년센터가 개소하였고, 수남 유수지 생태공원 내 아이들이 직접 제작한 모험 놀이터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오는 13일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내 어르신센터 개소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군정을 만들기 위해 이번 한 주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10월 둘째 주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군수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혜정 씨 하시고 있는 일이 많네. 오늘은 먼저 좀 앞에 주에 그 고성신문에 사실관계 확인 없이 특별기구라는 이름으로 저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 우리 지면에 게재되어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좀 회의 좀 시작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슈거리던데 먼저 저의 이제 사생활 문제는 정말 저로서는 모르는 문제이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 대답할 가치도 못 느낍니다만은 이전의 선거 시기에 또다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 여러분께 확실히 좀 밝힙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억측과 거짓으로 점철된 공격을 좀 그만둬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밉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이건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의계약 문제에 관련돼서는 무엇이 잘못된 건지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를 시작하니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도 좀 부탁 말씀드리면 의혹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 근거 좀 제시해 주시고 공무원들 힘들게 오래 끌지 말고 최대한 빨리 좀 결론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보좌관 문제는 이는 해프닝으로 끝난 건데 아무 문제 없는 걸로 경찰서 조사 결과가 나왔고 책임진다는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제 생명을 책임져주는 고마운 존재인 운전기사건은 기간제 채용인 것 같은데 저는 산불 감시원 채용부터 단 한 번도 인사 채용이 있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혹저로 인해서 운전기사분이 정신적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남도와 중앙이 아는 인맥 활용해서 고성은 발전시키라고 국민들이 선택해 준 것이라 생각하고 충실히 국민분들이 주신 역할 잘 수행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혹 그 유력 정치인들이 고성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정치인 팔면서 어깨에 힘준 적도 없고 제발 좀 사실에 근거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기고문을 게재한 언론에게 문제 제기하려고 했지만은 도리어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끊임없이 들어오는 관람객들, 공룡의 매력에 빠진 어린이들의 성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공룡 엑스포 행사장에 근무하시는 모든 종사자분들 밤 10시까지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자원봉사자님들 그리고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경찰서 소방서 직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주말 이틀 동안 8만여 명, 지금까지 18만 명 정도 방문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특히 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가 인터파크 행사 부분 점유율 96%, 주간 1위, 전시행사 카테고리 판매 점유율 30% 주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종사자분들에게 여쭈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오시면 힘들지 않느냐고. 도리어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더 힘이 빠지고 많이 오시면 덩달아 흥이 납니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리고 요즘 핫하게 뜨는 상조감의 오토캠핑장, 주말과 공휴일의 평균 예약률이 95%에 달하는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의 최일선에 계시는 보건소 직원분들에게도 감사드리며 각 부서에서 고군분투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몽골의 우무노고비주 바트에르 에르덴 전 국방장관 겸 삼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과 몽골 영사가 엑스포장에 다녀가셨는데 잘 준비된 행사장을 보면서 감탄하시면서 고성과 우무노고비주와의 좋은 인연 계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성군과 자매결연 맺은 단체장들과 저와 인연이 있는 많은 분들이 지역분들 모시고 오시겠다고 해서 아마 주말마다 저도 계속 바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손님들은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저 또한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드리면 정말 바쁜 10월달, 11월달이 될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협업하고 소통하고 위축되지 말고 소신껏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만 믿겠습니다. 군정 핵심부터 보고받겠습니다. 예, 군정 핵심 담당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사회적 경제 기업 간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10월 13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합니다. 관내 운영 중인 28개 사회적 경제 기업 간 정보 공유와 협업 그리고 효과적인 기업 홍보 방법 등을 워크숍을 통해서 공유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기업 대표 또는 종사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개관했던 고성 청년센터를 통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에서는 딸밤의 옥상 영화관, 펀치 니들, 그리고 금융기초교육, 가족공예 등 10월 중에 많은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분들이 많은 참여와 함께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청년센터 딸밤의 옥상 영화관 이게 3층에 이렇게 하는 예, 거죠? 옥상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전에도 언뜻 한 말씀드렸는데 참고 삼아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주소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주소는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에 대한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보육과 교육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주택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연애는 사치, 결혼은 언감생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과정에 두 사람이 결혼해서 출생률은 0.83%, OECD 38개국 중에서 꽁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작년, 재작년에 고성군의 청년들은 항상 하시는 말씀들, 고성군은 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문화 공간도 왜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창업하기 좋은 고성, 일자리가 많은 고성, 적응하기 좋은 고성, 문화 공간이 많은 고성, 그리고 청년들의 정책이 정말 많은 고성으로 만들어 가겠다. 단 전제 조건이 있다. 뭐냐? 여러분들 청년들이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군수 면담 요청해서 고성군의 청년 정책은 이러이러 해주라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의원들과 면담 요청해서 다른 시군은 청년들을 위한 이렇게 좋은 조례가 많은데 왜 고성군은 하나도 없느냐라고 문제 제기도 하고 결론적으로는 군수와 의원들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어주라. 그렇게 해야만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한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더 하겠다. 이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어서 기획감사 담당하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제 예산 편성 관련입니다. 올해 마지막 정리총회로 부서에서는 정확한 세입 분석과 연내 집행 불가능한 세출 사업은 사업비를 삭감하여 순수익 잉여금이 가다 발생하지 않도록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9일까지 전산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월 사업 관련입니다.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올해 연말까지 준공 기한이 미 도래되어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맹시 또는 계속비 2월 조서를 10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께서는 혹시 사업이 누락되어 불능되는 일이 없도록 꼭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보면 수의계획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오늘부터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오늘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 이제 자료 제출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인데 그리고 조사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자료 제출을 2017년 1월 1일부터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아마
아마 그 뭐 제 동생이 건설업 한다고 그 이전에 동생이 수익액을 얼마 받았고 지금 얼마 받았는가 비교 평가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제 동생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없는 자료를 더 제출하게끔 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큰 문제가 있는 듯 말씀을 하면서 왜 조사 기간을 2월 28일까지 이렇게 잡았던 거죠? 임팩트 있게 빨리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결과물을 내어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또 뭡니까? 지금 저희가 정리회계가 의외도 예. 30일간 잡혀 있습니다. 행감하고 그 기간에 자기 업무를 특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0일간 빼버리면 실제 기간은 그리 많지 않다고 판단돼요. 그 참 알겠습니다. 그 저는 수의계약과 관련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찾겠다 이런 것이죠. 조사특위 구성된 것이 문제점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는 것 이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다양한 업체들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사하고 비교 분석해야 되는데 특정 업체 몇 개만 자료를 또 요구한 이유는 또 뭡니까? 제가 한번 주말에 쭉 이래 그 자료 요청했던 걸 이래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 하면서도 2월 28일까지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빨리 좀 조사하고 빨리 좀 근거를 제시해 주면 되는 건데 그리고 몇 개 업체만 집중적으로 자료를 주라라고 하면서 왜 2월 말까지 해야 될 이유는 특별히 있나? 그죠? 뭐 그런 고민도 되고 그리고 하나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이렇습니다. 이 시기에야 하나 10월이면 한 해를 좀 마무리하고 내년 것도 좀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맞고 코로나 방역은 10월 달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고 그리고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노력해야 될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나 그죠? 근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왜 아무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엑스포 2월 28일까지면 엑스포 기간 지나고 난 뒤에 이거 해도 늦지 않을 건데 안 그렇습니까? 왜 굳이 공무원들 다 파견 나가야 되고 고생하고 하는데 이 시점에 꼭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면 어느 정도 정황 증거는 뭐가 잡은 게 있을 수 있으면 그거 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파악하면 되지 뭐 한다고 이렇게 공무원들 고생을 시키는지 혹여 그 이유가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 좀 보고 받겠습니다. 예, 행정복지국의 행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력도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4개군 군수도의원 공동기자회견이 13일 경상남도 의회에서 있습니다. 창녕과 함안, 거창, 고성군의 도의원 수가 내년 지방선거부터 2개에서 1개로 축소됨에 따른 공동대응 기자회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은 10월 15일까지 2만 3천 명을 목표로 국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의회에서도 14일 임사회에서 도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국민 서명 운동에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반기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 추진을 위해 이번 주에는 군수님께서 읍면 주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현장 방문을 할 때 그 의전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예, 이번에는 없습니다. 앞번에는 예. 국장들이나 여러 사람이 좀 가서 예. 그래 했는데 앞번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고 이제 예. 이렇게 했고 이번에는 좀 축소를 해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는 쪽으로. 두 가지입니다. 이제 주민소통 간담회를 하면은 이 시기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는 것, 그리고 군수가 직접 내년도 단초 예산 편성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결정하는 것, 이 두 가지 취지로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없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좀 한가신 과장님들은 오셔도 되고. 강력위원 선거구가 이제 한 명으로 된다라는 것을 막기 위한 서명 운동을 고성은 2만 3천 명 정도로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 6월 달에 헌재에서 인구 상한선 이걸 결정을 하면서 이제 고성과 창녕 그리고 거창 그리고 함안입니까? 네, 이 맞습니다. 네 군데는 하나로 줄어들게끔 잘못된 결정인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인구수로만 결정한 것이라 이것은 막아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아야 됩니다. 인구를 늘리는 과정에 이것이 국비다 도비다 군비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인구를 늘려야 군수도 존재하고 언들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까별로 좀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 및 어르신센터 개소식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 행사는 10월 13일 수요일 9시 30분에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에서 모범노인 유공자 26명에 대한 시상식으로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10월 11월 중에 읍면 행사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어르신센터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치매 의심 어르신의 종합돌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 프로그램 온가족 오락관 실시입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10월 16일 토요일 10시부터 고성군민 40가구를 대상으로 비대면 행사로 진행하게 됩니다. 운영본부에는 일반 가정 한 팀과 군수님 부부가 참여하며 장기화되어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비대면 화상 줌을 활용하여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1년 고성군 여성친화 아카데미 개강식입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친화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10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금요일 6회기로 운영되며 교육 대상은 고성군민 매 회기당 4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문화예술과 결합한 성인지교육,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제법률 안전교육이 되겠으며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께서는 복지지원과 여성친화팀으로 신청 바라며 배움과 소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 친화 프로그램 온 가족 오락관 이게 또 저희들 부부가 이렇게 참가를 하는 거다 그죠? 네. 그럼 이제 저는 저지만은 우리 그럼 집사람은 초과 근무수당 이런 거 줍니까 주말에 이렇게 하면? 토요일이 돼서 아 그런 거 없습니까? 그건 농담이면 농담. 이 주말마다 너무 혹사를 시킨다는 이런 느낌이 들고 그 노인의 날 기념 행사 때 이번엔 도의 의장님 상도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네, 도의 의장상이 두 분을 두 사람. 네. 그러니까 그럼 국회의원상, 도의 의장상, 군의 의장상 그리고 군수상 이렇게 되는 네, 도지사님 표창까지. 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도의원께서 도의 의장님에게 부탁하셔서 고성군의 노인을 행사 때 의장상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신 거죠. 이게 그 참 좋은 것 같고 그럼 읍면에 한 분씩 이제 군수상도 주는 것이고 이렇게 네. 되는 거다 그죠. 그리고 이 종합사회복지관 분간에 이제 복지지원과 행사도 많고 주민생활과 행사도 얘기도 많고 그렇던데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짓는 과정에도 약간의 다수의 잡음들도 좀 있었고 운영하는 과정에도 약간의 좀 잡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도 아닌데 이상하게 좀 문제들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되어 나니까 모든 행사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소수의 반대도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에 연연하다 보면은 제대로 된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 행정은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원칙을 갖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모든 과별로 아무리 이제 공무원들이 성격이 좋은 공무원이라도 스트레스는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를 과별로 좀 의논해서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역할들은 간부 공무원들이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문화관광까지 모셨구나. 네,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전에 교육청소년까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죄송합니다. 예, 박은주 씨. 그 부부끼리 앉아 계신 겁니까?
그럼 채숙과장님 차를 좀 비켜주지. 그 눈치도 없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는데 그것이 이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이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신 거죠. 이제 정부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인정해 준 것이고 그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하나 더 생각된 것은 0세부터 18세까지가 함께 키움 그리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이것이 시행이 되면 아마 전국적인 모범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상은 기본이 될 것이고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자부심과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들은 빨리빨리 시행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부회의에 문화관광과장님은 주말 엑스포 근무로 몸살을 하셔서 참석을 하지 못해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 중간평가를 위하여 이번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포함 7명이 고성군을 방문합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3년간 문체부 생태녹색관광사업으로 고성에서 몽골까지 나라라 고성독수리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 준비를 잘하여 내년에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 이거는 아마 순수하게 문화관광과의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따온 결과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거죠. 군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군수님 그때 인사 말씀 동영상 찍어가지고 저희들이 올리고 한 거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보니까 이건 이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언론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고 저는 숟가락만 얹은 것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예. 환경과 주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용역 시행 계획입니다. 지난주에 개찰이 되었고 이번 주에 용역사 선정이 되면은 다음 주에 용역 착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역에 담아질 내용으로는 2050 국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인 LEDS, 2050 국가 탄소 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 그다음에 한국판 그린 뉴딜 종합 계획을 다 반영하여서 우리 군의 기후 변화 현황을 분석하고 세부 이행 계획을 확정하여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탄소 중립 로드맵을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분기 부상 야생동물 구조비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야생동물 보호 민간단체인 경남 수렵인 연합회와 고성 여부회를 통해서 구조 업무를 위탁하고 있고 이번 분기까지 총 70여 마리의 부상 야생동물을 구조하였습니다. 치료가 가능한 야생동물은 경상대학교 수의과 병원 내에 있는 야생구조센터로 보내서 치료를 한 후에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있고 사체로 발견된 경우에는 규정대로 매립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업무는 야생동물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저희 부서로 들어오게 되면 24시간 저희들은 그 민원 전화를 받게 되면 즉시 출동을 하여서 예. 3차 의료기관인 경상대학병원 수의과대학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면은 그 경상대학병원 수의과병원에 가면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훈련장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해서 본래 발생된 지역으로 돌려보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상당하는 이유를 주로 보면은 약물 중독, 그다음에 탈진, 그다음에 건물 간의 충돌, 건물의 충돌, 그다음에 교통사고 등 다양한 이유로 발견이 되고 있고 주로 고라니와 조류가 해당되겠습니다. 이하 업무는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 예산이 241만 원이다 이런 겁니까, 과장님? 1년 예산은 곱하기 4 하시면 됩니다. 분기별로? 예. 이번 분기가 241만 원. 1,000만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저는 이제 고성 여부회가 이제 부상 야생동물 구조도 하는 것까지는 미처 몰랐다, 그죠? 예,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기 고성 여부회 이분들의 애로사항 내는 것도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을 수 있네요. 예. 그래서 그건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이 10월 달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올해 마지막 수거입니다. 예. 그렇죠. 1억 원의 예산으로 그 농촌에서 그 영농 폐기물 수거가 어렵다고 하여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여서 예. 그 농경지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영농 폐기물을 예. 거의 저희는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농가에서 소소하게 작게 발생되는 거는 종량제 봉투에 말아서 바로 처리를 하시든지 예. 안 그러면 이제 이건 썩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경지 본인의 소유지에다가 잘 보관을 해놓으면은 내년에 다시 저희가 그 내년 봄부터 이 영농 폐기물 수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보관하시면 되고 지금 밴드에도 또 이제 잘 건조기가 되고 농사철이 끝나니까 또 맞습니다. 영농 폐기물을 태운다는 민원이 올라오고 있던데 예. 저희가 일단 이 부분은 또 올 겨울에 산불이나 또 화재로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저희가 그 준비를 해서 단속도 하고 처리도 하고 해서 사전에 한번 예방을 해보도록 행정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녹지공원과 다 연관이 다 될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이제 소통 간담회 때는 이 민원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문화환경국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모든 담당 과장님들이 이 부분에서 의논을 좀 철저히 잘해 주셔야 될 게 맞습니다. 그죠? 이게 작년에 소통 간담회 때 올라왔던 내용을 이렇게 개선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의논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협업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재난 담당 김태호입니다. 오늘 보고는 담당 과장님의 연가로 인해서 주간 업무를 제가 대신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가 가신 이유가 뭐 제보기 싫어 간 건 아닌 거죠, 과장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현재까지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도로법이나 하천법과 같은 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았던 소교량, 마을 안길, 세천, 농로 일체를 금해 재조사하고 위험도를 평가하여 중기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내년 2022년 7월 24일까지 시행 예정입니다. 현재 용역사에서는 소규모 공공시설로 등록된 358개소에 대한 기초조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번 용역으로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시설을 발굴하고 그동안 관리에 소홀함이 많았던 시설물에 대하여 체계적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면의 협조사항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로서 위험도 평가 및 중기 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시설물이 있는 읍면에서는 기 발송된 공문을 참조해서 금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내주부터 있게 될 현장 조사 시에는 읍면 직원의 현장 안내 등 조사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간 업무는 이하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자가 격리자가 전체적으로 지금 앱 설치가 된 분들이 28명, 미설치가 유아가 2명이고 이걸 전남 공무원이 25명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죠? 예, 그렇죠. 우리 자가 격리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은 자가 격리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자가 격리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심을 해도 별 문제는 없겠다. 조금 더 관리만 철저히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도시교통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그 관내 버스 승객 대기실을 정비공사를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387개소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마쳤고, 그다음에 도색이나 이제 보강공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발주를 하고, 특히 그 LED 조명 같은 경우에는 한 100개소 정도가 있는데 하자 기간이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유상 기간이 지난 부분도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이제 국내 버스 그 집행부들과 간담회했던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잘 됐습니까? 예, 세부적인 부분을 조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그런 예. 부분이라든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 담당 과장님이 김경수 국장님이었구나. 우리 그 시기에 1,000원, 1,200원 할 때 경남 전체적 버스 요금 인상되는 가정에 우리는 인상하지 말자라고 했던 거.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저쪽에
군내버스는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승객들이 감소되면서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도 좀 발생했던 것 같고 아마 대표적으로 그랬던 것 같던데 그죠? 그러면서 그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정년이 되면은 인원들은 좀 조정하는 걸로 예. 그리고 노선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감축하는 것도 고려하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좀 이렇게 풀어나가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관리제도 개선 TF 회의 참석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영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농림부에서 주관하고 지자체 담당자 그리고 노초공사 이렇게 회의가 같이 공동으로 개최됩니다. 지자체 담당자는 우리 경남의 18개 시군 중에 우리 고성이 대표로 이렇게 참석을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 농지관리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농지 특히 취득에 있어서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이렇게 좀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완화 정책으로 해가지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94년도 그 당시 보면은 농지를 그 당시에는 취득하려고 하면은 그 지역에 6개월 정도 이렇게 거주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94년도 폐지가 되었고 이제 규제 완화 정책에서 그다음에 96년도 되면은 또 그 당시 이제 20km 이제 거리라는 그런 그 개념이 있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면은 20km 정도의 거리 안에는 제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폐지가 되면서 규제가 완화되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2003년도에 주말 농장이라는 그게 이제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1,100만 m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국민 누구나가 이렇게 취득할 수 있도록 이런 농지법이 아주 취득한 데서 완화가 됩니다. 그런 완화 정책이 지금 이번에 지난 8월 18일 날 농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취득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됩니다. 근데 주말 농장에 취득하는 데 있어서 지금 1,100만 m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금 이제 농지를 취득을 할 수 없는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농지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에서 그와 또 맞물려서 이게 농지가 지금 보면 농막이라는 그 개념 때문에 또 상당히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번에 저희들 이제 현장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아마 농지법도 일부 뭐 손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아마 해갈 것으로 이렇게 좀 됩니다. 그래서 농지 관리도 지금 보면 기존에 세대 중심으로 관리해왔던 것을 이제 지번별 지번 위주로 해가지고 또 관리가 같이 되는 이런 행국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 또 잘 참석해가지고 잘 농지가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있는 부분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올해 관련해서 이번 목요일 날 오후 4시 반에 우리 농업센터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당연히 위원장으로도 되어 계셔가지고 부군수님께서 주제를 해주시겠고요. 저희들 올해 그 행사 추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해서 11월 11일 날 일정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준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날 11월 11일 날 행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거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11월 11일이면 무슨 데입니까? 가래떡대인가? 예,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빼빼로데이 하다가는 혼이 날 것 같아서 가래떡대이. 알겠습니다. 네, 보건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83.1%, 완전 접종률은 69%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21-2022 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기간은 65세 이상 어르신 14세에서 18세, 60에서 64세 국민, 19세에서 59세 국민 중 사회적 보호 대상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오늘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에 한해서는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인플루엔자 사과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기관 방문 시 반드시 전화 확인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AI 스피커 다소 및 설치를 10월 6일부터 지난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개별 가구에 설치합니다. 내용은 혈압계, 혈당계, 스마트 밴드 연동으로 어르신 상신 건강 체크와 AI 분석을 통한 맞춤 건강 관리, 말벗을 통한 어르신 외로움, 우울증 관리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차까지가 35,055명, 69%면 고성 같은 경우는 70%가 넘었다. 이제 이렇게 봐도 되는 거다, 그죠? 70% 하여튼 10월달 같은 경우 조금만 더 바짝 쪼으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예. 예, 이어서 오래간만에 오셨다, 그죠? 예, 상조감 권리공헌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권리공헌사업소에서는 엑스포 기간 동안에 그 엑스포 티켓을 공영박물관 입구에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장 구입 후에 그 박물관은 무료로 개방하고 거기서 저희들 직원들이 엑스포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시는 분들 엑스포에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 많아서 오늘 13일 날 직원들 2분의 1 그다음 다음 주는 2분의 1 해가지고 예. 엑스포를 관람을 하고 나서 예, 그쪽에 이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조치를 했고 토요일 일 같은 경우는 평균 한 엑스포 하기 전에는 한 5,000명에서 한 6,000명 이 정도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요일 같은 경우 한 5,500명, 예.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한 4,000명 이렇게 한 기존에 한 10,000명 정도 왔는데 지금 한 20,000명 정도 일주일에 한 2배 정도 이렇게 증가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기존 직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상조감 오토캠핑장 운영 사항입니다. 8월 13일 개장했는데 지금 2달 정도 됐습니다. 2달 정도 됐는데 초창기다 보니까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6,000명 정도 했고 올해 12월 말까지 아마 저희들이 하면은 한 2만 명 정도 올 것 같습니다. 올 것 같고 그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저희들 해보니까 3만에서 한 4만 명 정도, 많게도 한 5만 명 정도까지도 아마 올 것 같아서 저희들 이제 상조감 오토 캠핑장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바다를 끼고 있는 제일 좋은 경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고 싶은 명품 그 캠핑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주와 저희 직원들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주가 새로 된 사업주가 잘하신다라는 거죠? 예, 20대 청년이다 보니까 예. 그 요즘 핫한 그 인터넷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답변이라든지 예. 거기 영상 보면 저희들이 캠핑장도 있고 그다음에 상조감도 있고 그다음에 고성군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계속 저희들이 이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하고 그 젊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젊은 세대에는 좀 맞지 않나. 기존 조금 그렇지만 저희들 이제 50대, 60대 같은 저희들 때문에 좀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넷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시대인데 20대 중반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에는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홍보 쪽에는 아마 탁월하게 하는 것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 그리고 그 왔던 관람객들이 정말로 멋지다라고 소문을 내게 되고 SNS상으로도 그래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 여기에서 추가로 플러스 알파가 뭐가 되냐면 제 생각으로는 주민들이 별로 불평 불만이 없어지는 것. 지금 그 몇 분만 그렇죠. 좀 그 특정한 분만 그렇지. 예. 다른 분들은 그쪽 그 사업주도 그 마을에 주민등록을 옮겼고 예. 주민들하고 같이 계속 그 협의하려고 계속 다가가고 있습니다.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계신 분들이 외지에 오지 않나 이렇게 이제 아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 그 부모님도 하이맨에 계신 분이었고 지금은 많이 그렇죠. 영화가 되었습니다. 예.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하면 이 원인은 뭐냐? 첫 번째,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선정돼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혹여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정상적인 루트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면 항상 분란이 생길 수가 있고 거기에 연결되는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래서 행정은 공정하게 사업주를 선정하게끔 하면 능력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다. 이게 지금 결론인 거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저희들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 예. 그 평가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그분이 그런 거죠.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예.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점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그대로 이제 이행할 수 있도록 예. 저희들도 그 도와주고 그다음에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잘하시면 됩니다. 공정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과 저녁을 먹었더만은 그 젊은 분들 하나같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군수님 우리는 우리 실력껏 능력껏 들어왔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이 저희들 보고 항상 고생한다라고 격려해 줍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되는 거거든. 마찬가지 왜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판단해 보면은 답은 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때가 잘 안 해왔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공무원들이 원칙을 가지고 공정하게만 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방역 부분은 좀 어때요? 괜찮습니까? 저희들이 아침에 방역을 하고 그다음에 마치고 또 하고 중간에 하고 하루에 3번 정도 하고 그다음 안심콜은 전체 우리 그 부분에 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계속 그 저희들 돌아가면서 방역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엑스포장은 방역팀을 신설하고 의사선생들 중심으로 방역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PCR 검사를 다 받게끔 한 거지 않습니까? 입구에 들어가면은 인원이 자동적으로 체킹되는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 안심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발열 체크하는 것이고 손 소독하는 것이고 넘어가면은 살균 소독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스나 실내 행사장마다 정확하게 인원 체크가 다 되고 몇 사람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게 다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 이제 상조감 같은 경우도 혹여나 방역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계속 그 직원들 그 직원이 그대로 지금 상조감 같은 경우는 휴장이 없이 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짧게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에 주 토요일에 하이면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주민투표가 앞에 주 토요일 날 있었습니다. 저는 하이면의 발전을 위해서 하이면민들의 요구사항을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주민투표를 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왕 결정하고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민장님들께 당부 말씀드리면 모든 행정력은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므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항상 좀 생각을 하면서 일 처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은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이면 사무소 이제 이전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10월 달이 우리에겐 중요한 달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청정지역을 지켜내는 것,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11월 달과 함께 마치는 것, 힘이 들더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의 희망입니다. 고맙습니다.